소위 정치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치 자영업자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정권이 바뀌는 그 시점에 수도 없이 많은 정치 자영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드루킹이었던 거죠.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당해본 사람들이 때문에 알잖아요. 정권이 바뀌는 그 시점에 문재인 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온라인상에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하는 세력이 생겨요. 그 세력들이 나중에 이재명 안티 이재명으로 진화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영업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소위 말하면 그자들이 새날이나 이런 방송에다 대놓고 했던 말들이 그런 거잖아요. 니들 정치하려고 그러지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그런 욕심 없어요. 뭐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이런 욕심 없고 실제로 출마한 적도 없고 그냥 이쪽 진영에서의 어떤 방송으로 자리매김하는 그거를 수도 없이 김어준 포함 뭐 모든 사람들 다 비판해 왔던 그 세력들을 정치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김동원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 쪽에다가 뭐 센다이 총영사, 뭐 오사카 총영사 이런 걸 제안을 하잖아요. 자기 그렇죠. 세력 중에 누군가를 국회의원을 만들고 뭐 영사를 뭐 때려 박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사를 때려 박아야 된다는 그 논리 자체가 일본이 침몰을 할 거기 때문에 일본이 침몰하고 나면 그 땅이 남아 있어서 그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지배해야 된다. 이 논리 가지고 뭐 영사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자영업자의 기본적인 특성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거고요. 그 이익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드루킹처럼 문재인 정부에 악플을 다는 새끼들.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드루킹 관련한 2심 판결에 김경수 2심 판결에 일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김동원이 2017년 6월 3일 날 땡땡땡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이름이 나오는데 땡땡땡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보면 땡땡땡이 김동원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 라고 묻자 김동원은 계약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가 판결문에 나옵니다. 판결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인물이 소위 말해서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했다는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지지자를 자칭하는. 이걸 폭로한 사람이 있죠, 여기에. 여기 뭐 최근에 이분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저한테 드루킹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뉴스 신세계팀의 땡땡땡입니다. 드루킹이 자긴 청와대하고도 연결돼 있고 김경수 라인이라고 떠들어대는데도 마치 옆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홍대 앞에서 5월 16일 날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드루킹한테 광고 받았더만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 방송에서 이분이 하시죠. 주고받은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그 드루킹하고 아니 저기 유재일하고 땡땡땡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에요. 제일님 혹시 드루킹님 알아요? 아니요. 직접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집단이 협업해서 생산하는 글이라고 들었습니다. 왜요? 다음 주에 한번 만나실래요? 한 명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공진모인가 대행이신 거군요. 네네. 유재일님 보고 싶어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유재일 입장에서 받은 메시지예요. 예. 다음 주 중에 한번 뵙죠. 내 시간 잡히면 저랑 가요. 그러니까 이 이자가 유재일을 드루킹한테 소개시키는 과정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재일 씨 입장에서는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그 일명 정치 자영업을 하면서 이쪽에 새날을 필두로 계속 공격을 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 돌아갔던 일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상황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자영업이라고 하는 자들이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서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예. 그 세력들이 뭐 노무현 대통령 지지했었네 하면서 8월 16일 이후에 대거 등장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우리 같은 매체들을 공격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섭한 게 지금의 오늘날의 대선까지 온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 난닝구라고 불렀잖아요. 정치판에서. 항상 그 전당대회나 정당대회에 정치 관련 행사가 있으면 우르르 이제 몰려다니면서 돈을 받은 대로 이제 일을 해주는. 뭐 예전에는 그 거지 옷차림을 모여가지고 깡통을 막 이렇게 해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하는. 그리고 그 뭐 똥물을 좀 퍼붓거나 하는 뭐 그런 행패를 부리던 사람들이 행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뀐 것 뿐이죠. 그 활동하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그런 집단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게, 그러니까 음모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을 모은 거죠. 뭐 대한민국에 대운이 들어오는 뭐 시기인데 앞으로 뭐 일본 열도가 침몰할 것이고, 그러면서 뭐 일본 그 남아있는 일본의 국토를 대한민국이 결국엔 지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게 일본 열도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산들을 우리가 미리 먼저 매입해서 뭐 이렇게 우리만의 어떤 왕국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회원들을 모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가 똥파리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는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을 한 건데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그 폐악질이나 그 해악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뭐 완벽하게 사람이 순수한 마음이 있겠어요? 누군가 나 좀 알아주면 좋겠다 정도까지가 우리들 마음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틈새 시장을 장악해서 그런 걸로 돈 버는 놈들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얼굴로 박아가지고 굿즈 팔아먹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그 당시에 그런 걸 대변하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간 자도 있긴 해요.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치 자영업자라고 하는 게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권력주의에 막 빌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시장을 개발해야 되니까 기존에 활동하던 우리 같은 방송들을 어마어마하게 적폐화시키면서 공격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거의 대부분 거지로 만들어 버렸던 바로 그 자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중에 김경수 지사가 희생당한 거죠. 그리고 현재도 그 자들은 이재명 지사를 끝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명 볼게요. 그들 중에 한 명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재명 악기 새끼랑 어울리면 자기 신세 조지는 것처럼 김경수처럼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똥파리 애들하고 같이 김경수 지사를 열심히 응원을 했었죠.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다가 김경수 지사가 기본소득이나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 바로 손절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김경수 지사의 책을 찍고 막 불태우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갑자기 김경수 지사를 해서 돌아서게 되는 과정을 다 우리는 지켜봤죠. 처음에는 이재명에 대항하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를 띄웠다가 나중에 손절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결국에는 이낙연 지지 쪽으로 몰아갔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절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이재명 지사하고 김경수 지사하고 만나서 악수했다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낙연 캠프에 계시는 모 인사한테도 수도 없이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손절해야만 정상적인 대권 주자 포지션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들의 활동은 계속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는 당해봐야만 깨달을 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남기, 김상조 말 안 듣고 찌재명, 찌경수가 주장하는 재난 기본소득 주는 찌재인 문파 명단의 삭제다. 이런 놈들입니다. 이게 올해 게 아니고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문제 갖고 했던 바로 그런 거고요. 그 문파라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격렬하게 지지하는 그 모임 아닙니까? 근데 근데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삭제하면은 뭐 그럼 그 문파야 뭐야? 대파야 쪽파야 내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되는 거야? 이자들은 정치 자영업자들의 기본 속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재명을 까기 위한 조직적으로 저는 완전히 이렇게 변질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손을 잡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선절해야 되고 이재명을 그나마 가장 위협하는 대선 주자가 이낙연이다 보니까 이낙연 쪽에 붙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따가 그 다른 얘기가 따로 나오겠습니다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들의 그 등에 업혀가지고 계속해서 대선 선거 운동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직도 이해 못해요. 우리 마차님 등장하는 그 트위터 한번 볼게요. 제가 가장 나이스한 걸로 골라봤습니다. 보통은 저런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이거는 지금 공개적인 거고요. DM이나 이런 걸로도 수도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너네가 왜 네거티브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네거티브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글 쓰는 거 보시면요. 예를 들면 너가 찌빠니까 네 엄마도 내가 찢어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냥 완전 양아치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4번 이낙연 찍어주세요 라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안 된다고. 얘들은 안 된다고. 이낙연 캠프에서 이런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서 해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낙연 캠프에서 얘들을 선전하면 예. 이낙연 바로 찐낙연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원래 그렇게 하던 애들인데 그게 어.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엔 그렇다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참칭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버릴 애들입니다. 이들의 세력 중에는 진짜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놈들이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세뇌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대선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해왔던 입장이기도 하고 그 검색해보면 정말 수도 없이 가짜뉴스 통해가지고 그냥 모욕적이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 만나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싶을 정도의 악플을 달아왔던 자들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이고 문 대통령 지지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이낙연을 지지하든 뭐 제3의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행동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이낙연을 지지하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 내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폐악질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번 케이스는 이제 이낙연이 찍힌 거죠. 이낙연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낙연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이낙연 대표한테 도대체 어떤 득을 주냐고요, 정치적으로. 네, 웃기는 게 그쪽에서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웃겨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몰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는 10수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이런 팬덤이 없다가 갑자기 이재명의 라이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왔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들어야 되는데 물론 내가 수도 없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손절하시라. 이 이천파와 그 이천파에게 추앙받는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그 핵심 자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몰고 다니는 것도 예. 한편 있는 거예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SNS 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격적인 그 미필 장애를 비하했던 웹자보가 그게 파급이 커지니까 지금 SNS 뭐 단장 이걸로 몰아가는데 이슈를 그런 식으로 덮으시면 안 되죠. 이낙연이 도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몰라요? 그거를? 모를 수가 없는데 일단 이거를 때리고 보잔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국회의원을 어떤 언론 몫으로 뽑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언론 몫으로 들어와서 언론인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인데 언론 개혁이나 하물며 뭐 검찰 개혁에서는 입번긋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당 안에 1위 후보를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때린다는 게 저는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 5년 동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캠페인을 해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알고 보면 김경수 지사를 감옥에 갇히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예, 지금 예. 아까 말한 그 소개해드린 화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자가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예. 거잖아요. 근데 그런 놈들이 특정 순간에는 김경수 지사 선전하고 김경수를 막 공격하는 쪽으로 해왔던 놈들이 이제 와서 김경수 지사 유지하면 이게 제가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 받기 전에 했던 얘기예요.
박원순 시장, 오고돈 시장 날아갔는데 이재명 지사까지 날아가면 어떻게 할래? 다행히 이재명 지사는 지켰습니다만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지금 날아갔잖아요. 그 역할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 자영업의 목적이든 뭐 했든 간에 이런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나중에는 정반대로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총불이 겨누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 당한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일반 정치인들이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팟캐스트만 했었을 때고 유튜브로 그렇게 많이 넘어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한테 그렇게 막 대놓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똥파리들 스피커도 나름 이렇게 저희하고 비둥비둥 하면서 순위 다툼을 했었지만 걔들의 목표는 첫 번째가 새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팼었던 거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눌렀었던 거고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지금 걔네들 스피커는 2만이 안 됩니다. 2만 남짓해요. 나머지 진보 진영의 정상적인 스피커들은 다 40만, 50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2, 3만 되는 스피커들 붙잡고 그 방송에만 출연하고 거기 그 캠프의 국회의원들은 또 그 방송에만 또 나가요. 이낙연을 비롯해서. 네.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 안에서 그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찍고받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 이따가 또 할 기회가 있어요. 아, 미치겠네요. 아무튼 이제 김경수 지사의 일단 사법부의 판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게 마치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지지자와 목적을 가진 지지자 사이에 목적을 가진 지지자들에게 세뇌돼서 당 내부를 막 흔들고 있는 세력들이 결국에는 사달이 납니다. 언젠가는. 네. 그 중에 하나가 김경수 지사직 잃게 되는 과정이라고 일단 보고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하고 저 밥 안 먹어요. 커피도 안 마셔요. 술 안 먹습니다. 바빠요. 네. 바빠서라기보다는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정치적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공천 받을 것도 아닌데 정치인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으면 뭐합니까? 그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고 우리가 정권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목적 하에 제가 이런 활동해 온 게요.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한 8, 9년 된 거지. 예전에 제가 20대 때 김대중 대통령 정권 교체할 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내가 그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말하자면 그 나름의 순수한 목적과 순수하지 않은 목적이 부딪혔을 때 순수한 목적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데 저는 김경수 지사가 그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멱살을 잡힌 채 말도 안 되는 사법부에 의해서 결국엔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다. 앞으로 7년 정도 선거도 출마 못합니다. 사면이 없다면. 네. 근데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뭐 김경수 지사가 경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갈라치기 계속 시도하는데 뭐 자격이 안 되는 자가 3년 넘게 경남을 뭐 지금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뭐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조중동이 쏟아내고 있는데 자 어쨌든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어떻게든지 이겨내야죠. 이재명 지사 이야기처럼 진실은 밝혀내야겠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뭔가 예를 들면 이동재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의 검언 유착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가 죽을 필요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아직 그 젊으니까 이게 형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그 출마가 가능한 시기까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계산하면 6년 반, 7년 정도 시간이 이제 공백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주자들에 비해서는 그 젊다는 것 그 하나가 큰 재산인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자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 옥고를 치른 경험이 있고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신 분들은 옥고를 치르면서 그 안에서도 자기 나름의 정치 철학을 만들어 갔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슬프지만 그게 지금 현실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자,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